올 한해 정말 경제와 증시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2026년도 경제 증시 전망 전격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김한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박사님 그래도 올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. 장중에 4,263선까지는 찍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출발이 좋아서 내심 욕심을 낸다면 더 쭉 5천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올 한해 증시 레벨업 어떻게 평가하세요? 예. 주가에 지금 좀 조심스럽지만 네. 말씀 주시니까 제 생각에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. 뭐 반도체로 한 500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 핵심 수출주라고 그럴까요? 네. 지금 뭐 좀 조정을 받았던 작년에 조선 방산전력 핵심 수출주가 됐죠. 뭐 예. 바이오까지.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또 한 500포인트 오르고 그래서 뭐 5,000포인트는 갈 것 같다. 뭐 갈 것 같습니다. 예, 일단 우리의 효자 섹터 반도체 가고 수출 그런 부분에서도 받쳐주니까 바이오까지 더해서 네. 5천은 갈 것 같다. 그러면은 지금 그 두 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. 크게 나눠서 그쪽에서 투자의 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. 네, 예. 뭐 기간 네. 뭐 올해 전체를 뭐 봤을 때는 뭐 상반기 하반기가 조금 당연히 다르겠죠. 네. 근데 결국에는 뭐 다 같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. 지금 정부에서 코스닥 얘기를 하는데 뭐 조금 작은 돈으로 올릴 수 있는 게 또 코스닥이잖아요. 지금 뭐 시장이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좀 막바지로 갈수록 네. 약간 투기적인 요소가 많이 낄 것 같아요. 아, 막바지로. 네, 심리가 좀 급하잖아요. 네. 포모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자금 이동이 조금 작은 쪽으로 그리고 덜 오른쪽으로 그리고 작은 돈으로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약간의 투기적인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. 저는 올해 코스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진행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사이클 그 강도에 대해서 뭐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 133조 원으로 보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. 삼전과 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뭐 200조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이제 뭐 거의 뭐 가능할 것 같아요. 네. 이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세니까. JP모건도 그렇게 네. 예상했더라고요. 그래서 예. 지금 뭐 이번 기존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또 HBM도 조금 뭐 속도를 내고 이러다 보면 뭐 괜찮은 올해가 반도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.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 사실 이 사이클은 2016년 정도부터 시작돼서 코로나 직전까지 한 번 사이클을 거쳤어요. 네.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AI에 관한 인프라를 까는 기간이었죠. 저는 그거를 1단계 AI 사이클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. 뭐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이콘 입장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미 있었다. 네.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에 IT 사이클이 또 AI 사이클이 또 생성형 AI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. 이 전개가 된 AI 사이클이 벌써 뭐 2022년 정도부터 반도체 사이클도 본격적으로 불을 붙었다고 생각한다면 얼추 한 4, 5년 지금 지난 거거든요. 네, 올해까지. 네, 네. 그래서 약간 피로감이 쌓여 있는 거죠. 그리고 살짝 올해를 뭐 가교로 조금 중간 다리 역할로 조금 조정을 보였다가 내년부터 또 2030년, 뭐 31년 정도까지 3단계 사이클이 전개가 돼서 결론적으로 올해는 뭐 2단계 사이클이 조금 마무리되고 3단계 사이클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 과정의 해가 아닐까 싶어서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. 네. 증시 입장에서도 주도주의 변화라든지 또 투자 수익률의 같은 AI 섹터 내에서도 뭐 반도체 사이클 안에서도 또 글로벌리 국가 간에도 수익률 격차가 크고 또 많이 오른 AI가 뭐 바로 조금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건 아니더라도 네. 수익률 게임에서 반드시 기존의 미국의 M7, M10이 올해도 선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. 네. 미국 경제 체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전반적으로
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정도 예상하는 것 같고 이날을 그 대신 유동성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분석들이 좀 다수 있는 것 같은데 미국 경제 괜찮을까요? 네, 예.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네.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돈을 풀든 뭘 하든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겠죠. 네. 네, 그래서 돈을 저는 많이 풀 것 같아요. 일단 감세. 작년에는 이제 관세가 핵심 어젠다였다면 올해는 이제 감세일 거고요. 감세. 그리고 시장 금리가 못 올라가도록 뭐 심지어는 연준을 동원해서 QE를 할 수도 있고 네. 지금 살짝 뭐 QE 아닌 QE가 시작됐죠. 그리고 뭐 미국 재무부를 동원해서 옛날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바이든 때 대선 때 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국채를 사는 바이백 프로그램 네. 이런 것도 이제 뭐 폭넓은 의미에서는 유동성 살포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트럼프 스타일상 굉장히 좀 무모한 유동성 팽창을 시도할 거다. 그것이 이제 나중에 뭐 또 다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던 말던 올해는 일단 돈을 푸는 해, 그리고 성장을 부스팅하는 해, 네. 이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풀린 돈이 여전히 많아요. 그리고 미국 M2 잔고를 보시면은 다시 올라왔습니다. 네. 최고치로. 그리고 연준의 순자산 M2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 많이 풀린 돈들이 아직까지도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고 경기가 침체 기미가 있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가 돈을 또 풀 거고요. 금리를 더 내릴 거고. 그래서 저는 뭐 2% 성장률이 달성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월가에서 뭐 국제기관에서 보통 2.3%, 2% 이렇게 보는데 2.0% 이상만 가면 뭐 마켓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실질 소비 지출이 지금 뭐 거의 3% 되는데 물가가 급등하든지 아니면 고용이 완전히 망가지든지 이 두 가지가 나와야 이제 실질 소비 지출이 무너지면서 GDP의 70%인 소비가 이제 균열되면서 경기 침체로 갈 텐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, 그 큰 변동성은 거기서 일어나지 않는. 서서히 신호를 주면서 올 것 같아요. 이게 미국 경제가 그래도 잘 버텨줘야지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와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어쨌든 이제 급격한 침체는 아닌 걸로, 성장은 이어갈 걸로 2% 정도. 침체가 오더라도 좀 신호가 올 것 같습니다. 미리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유동성은 뭐 일단 빵빵하게 넣어줄 것으로 보이니까 그건 좀 주식시장에서는 안도감이 있겠네요. 호재죠. 그렇다면은 사실 작년 연말 그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컸잖아요. 그런 부분은 좀 안정은 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 연합 그리고 다른 기축통화국 간의 선진국 간의 금리 차이가 올해 상반기에는 좀 좁혀질 것 같아요. 저는 연준이 2% 성장에서 한 2번이나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. 3번까지는 무리고요. 만약에 3번이나 한다면 경기 침체가 오는 기미가 뚜렷해져야 박사님 2번이나를 예상하세요. 경기가 좋기 때문에 2번도 많다.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이 3%로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뉴욕연은 같은 경우에도 중립금리를 3% 이상으로 보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사실 그런 상태에서 올해도 2% 성장률을 찍는데 금리를 2번 내린다? 상당히 비둘기적인 스탠스인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올해 전체적으로는 뭐 경제도 괜찮고 환율도 조금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금리 차이가 조금 좁혀지고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안전자산의 일종인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 거라는 거거든요. 거기다 이제 금리 차도 좁혀지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DXY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데 저는 일시적으로 95까지는 내려갈 것 같아요. 그러면 원달러도 조금 그에 힘입어서 그래도 한 1,400원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런 모양이 전체적으로 달러가 약보합, 뭐 아주 심각한 약세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로 전개된다면
전체적으로 외국인 스탠스도 그렇게 한국 시장을 환율 때문에 환율이 두려워서 못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은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. 네,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대외적인 환경 변수는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것 같지는 않은 느낌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코스피 5천 가기 위한 굉장히 장치들을 많이 해놓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. 근데 올 한해 특히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뭘 이렇게 눈여겨보면 좋을지 좀 힌트 좀 주십시오. 예. 가장 큰 거는 글로벌 증시가 너무 주책스럽게 많이 갈 경우에 이제 그 시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네. 주식 시장이 경기를 끌어내리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네, 이런 현상은 뭐 낯설지 않은 현상인데요. 지금 미국 증시가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여기서 과열과 거품으로 향한다면 이것이 화근이 돼서 경제 전체도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메인스트리트를 망가뜨리는 거죠. 네. 그런 케이스가 가장 위험하고 두 번째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시장 금리가 작동이 잘 안 되면서 안 내려가는 케이스.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. 네네. 이제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채권 시장을 조금 유심히 항상 보시면서 미국제 10년물이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. 혹시라도 만약에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면 사실은 금리를 한 여기서 50bp 더 내리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장단기 금리 차가 뭐 한 100bp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정상이거든요, 사실은. 네. 그래서 올해 그런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주식시장이 살짝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실적이죠. 네. 그 이익 데이터가 좀 잘 나와야지 네. 전반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증명할 수 맞습니다. 있는 것 버틸 같습니다. 수 있는 거고 네. 또 약간의 더 비싸질 수 있는 여유를 원동력은 주고, 예. 여유는 결국에는 실적이 제공할 거다라는 거죠. 네. 일단 미국 시장은 올 한해에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외에 글로벌 시장 어디를 봐야 될지 뭐 미국 포함해서 좀 그런 힌트도 좀 주십시오. 네, 너무 그동안 3년간 AI가 달려왔기 때문에 또 빅텍들이 달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뭐 글로벌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는 네.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반도체가 중소형주는 결코 글로벌이 아니지만 네. 컨셉트 측면에서는 미국의 빅테크에 비해서는 이제 작은 주식.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이 오히려 올해는 미국 주식보다 나을 것 같다라고 그래요? 생각을 예. 하고 있고 중국의 기술주, 중국의 여러 가지 혁신 성장주들 올해 괜찮다고 봅니다. 예.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493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? 뭐 490개 종목, 네. M10을 제외한 그런 다양한 섹터, 너무 작은 종목보다는 네. 조금 미들캡에서 그래도 이익이 잘 꽂히는 그런 실적주를 조금 뭐 빅테크 말고도 선택할 범위가 조금 넓어진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작년 벌써 이제 작년이란 표현을 하네요. 2025년 우리나라가 75% 수익률을 내면서 마감이 됐는데 올 한해에는 국장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더 이게 좀 들끓습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은 작년에 귀금속 랠리 어마어마했잖아요. 금, 그 위에 은 막 그랬는데 올 한해에도 이 귀금속, 금은을 비롯해서 뭐 팔리아듐, 백금 이런 부분도 좀 오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올해는 작년 가치는 못 올라갈 것 네, 같아요. 사실은 1979년 이후에 금이 70% 오른 거는 뭐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고 금은 원래 그렇게 올라가는 주식 그 상품이 아닌데 투기적 자금이 많이 쏠린 거죠. 그런데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 모으는 것은 앞으로 5년, 10년 계속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방향성은 우상향이다. 하지만 수익률 게임에서는 올해는 금은 뭐 그렇게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을 거고 은이나 백금이 올라간 거는 금이 비싸지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비싼 주식을 못 사니까 이제 싼 주식으로 가서 수혜를 받은 건데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대장주인 금이 조금 주춤하고 그래서 뭐 상반기에 주춤하면 하반기에 올라가겠죠. 그래서 올해는 조금 쫓아가면서 작년 수익률은 조금 기억에서 지워야 되지 않을까.
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네, 각국 중앙은행에서 그 매입은 이어질 거라서 방향성은 네. 꼭 가는데 네, 네. 속도 조절이 네. 있을 것이니까 맞습니다. 그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새해 첫 거래이라서 굉장히 큰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고요. 앞으로 중요한 때마다 나오셔서 그 핵심 또 전략을 잘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. 또 많이 믿고 의지할게요, 박사님. 노력하겠습니다.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, 다음 편 또 나와주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네. 받으십시오.